김기수의 승리투자 날카로운 시각 MTNW 김기수 전문가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며칠 쉬고 왔는데 5월 첫 거래일에 바람이 아주 좀 세게 몰아칩니다. 5월 증시 흐름 어떻게 보세요? 예, 연휴 이전에 시장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조심하자라고 했었던 내용 중에 두 가지가 렘데시비르의 약효나 또 김정은의 발자취가 어떻게 될 거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다 해소가 됐는데, 뜻하지 않은 트럼프가 미중 관세부가에 대한 언급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죠.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의 연휴 기간 중에 수요일 부분은 미국 시장이 이 렘데시비르 신속 승인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시장이 상승을 했고, 반면에 30일과 5월 1일은 이 코로나발 경제지표 악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가장 중요했었던 부분이 미중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 이 트럼프의 이야기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그동안 사실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이나 61% 넘게 이 바닥권에서 하락폭의 61%가 넘게 반등을 하면서 나름 반등의 목표치를 일정 정도 채운 상황에서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위치였었는데, 그 부분을 다른 뉴스가 아닌 트럼프가 이 미중 관세 부과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면서 약세 조정을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이 시장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도 직격탄을 맞고 오늘 영향을 받고 있는 중이고, 상대적으로 김정은이가 살아있다는 뉴스 때문에 남북경협 관련주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또 렘데시비르와 관련된 원료 의약품 이쪽 부분에 있어서 이 공급하는 파미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렘데시비르의 효과가 31% 정도 나아지는 효과라면 그렇게 크게 파급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이 미중 관세 부담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안 좋고 경제 지표가 안 좋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금융 시장이 불안했었는데, 전 세계적인 이 유동성 강화 이 부분 때문에 나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또 그런 부분들 속에서 유동성 확대라는 흐름들 속에서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물 경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트럼프의 이야기, 이 부분이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이죠. 중요한 부분은 이 내용 자체로 보게 되면 1930년도 대공황 때도 실질적으로 그 공황이 끝난 다음에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이 보호무역주의로 가면서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피폐해졌었는데, 이번 국면에서도 트럼프가 꺼낸 이야기는 실질적으로 글로벌 시장에 상당히 데미지를 입힐 수 있는 안 좋은 뉴스인 건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에 있어서 미국에 있어서 트럼프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45% 대 38% 정도로 약세 여론조사를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카드로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이야기를 끌고 나온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오래갈 뉴스는 아니다라는 쪽인데, 다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안 좋은 부분이고,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나름 정점을 치면서 이 완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탈리아나 미국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나 중국처럼 그렇게 정점을 찍고 빠른 속도로 완화되고 있다기보다는 다소 이 완화의 속도가 우리하고는 좀 틀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러시아나 인도가 아직 확산의 정점을 끝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면 시장은 다소 이 반등의 흐름이 좀 빨랐었다라고 하는 부담 요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부분들 속에서 실질적으로 관세 영향을 덜 받는 섹터가 오늘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사실 그 속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 그나마 나름 낙폭이 과했고 이 유동성이라는 힘 때문에 조선이나 철강이나 건설 금융주들이 반등을 했었었는데, 이쪽 부분이
우리 시장에 있어서 미중 관세 부과가 이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의 시크릿컬 업종 부분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섹터 부분은 오늘은 거의 아쉽지만 그래도 비중을 축소하는 관점이고, 또 IT 쪽 라인 부분은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지만 실질적으로 IT 섹터 부분은 이 시장 반등에 있어서 그렇게 크게 반등을 주지 않았다는 측면에선 3% 이상 하락하는 지점에서는 매수 쪽 라인으로 봐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SNS텍이라든지 강소 기업으로 선정되면서 나름의 실적을 갖고 있는 쪽, 또 거기에 하나 이제 지난 화요일부터 덧붙여진 게 동진 세미캠이라든지, 또 그 속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드렸었던 OLED 관련주, 이쪽 라인 부분에 있어서의 힘은 나름 저점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만 이제 시장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아침부터 외인들이나 기관들이나 코스피에서 전폭적인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외국인이 4천억 매도, 기관이 4,500억 매도, 이런 수급 흐름으로는 오늘 쉽게 반등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모습이고, 미국 시장 역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모습으로 봤을 때 오늘까지는 조금 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추세 하단 부분까지는 내려와야 될 부분이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매수를 자신 있는 섹터의 종목이 아니라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중을 축소하고 수요일 아침 정도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나은 시장 판단이다, 이렇게 보시고 서둘러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미중 무역 전쟁 2라운드 돌입의 여파와 함께 종목까지 언급을 하셨습니다. IT 쪽은 이제 제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고요. SNS텍, 동진 세미캠, OLED 관련주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여기까지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수의 승리투자 김기수 전문가님 함께했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